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양한 매체, 모든 매체가 서로 경쟁인 상황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들의 입맛점을 잡기 위해서 공통적인 키워드는 뻔이에요. 재미. 네, 안녕하세요. 에브리트리 유튜브의 윤덕환입니다. 데이터 있는 남자, 데이터 리딩하는 부서장, 대리부 유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슨 프로그램? 대리부의 요즘 사람. 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 되게 독특한 조사를 가져오셨어요. 이거 조사해도 돼요, 근데? 뭐 주인공이 내리라 그러면 내리면 되잖아요. 김선태 주무관이 운영하는 충TV를 가져오셨어요. 조사를 해오셨어요. 어떻게 왜 하신 거예요? 사실 이 김선태 주무관도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공무원이죠. 일하는 거군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충주시의 각종 시정과 관련된 이런 정책이라든가 홍보를 유튜브의 밈으로 시의적절하게 홍보하는데 그 와중에 이게 재미도 있고 센스도 있고 정보 전달도 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핫한 건 맞아요. 그런데 과연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도 잘 되는 걸까? 지금 제가 요 조사하기 전에 조사 기획을 위해서 바라봤던 거는 크리에이티브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편견을 깼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는 좋아. 근데 크리에이티브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효과도 과연 있을까를 좀 바라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재미있게 운영하고 계신 충TV를 되게 재미없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거는 결국은 이 김선태 주무관께서 패러디를 하거나 표현하셨던 이런 정책들이 충주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지도가 있었냐. 사실 이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거는 홍보에 대한 기본 목적은 행동 유발이거나 인지 정립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잘 되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 그 기준으로 이 유튜브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컨텐츠, 정책들과 다루지 않았던 정책들을 섞어가지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충주 시민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했던 시정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오면은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충주시 하면 이제 충TV 말고도 김선태 그쵸. 주무관 자체도 좀 핫한 분인데 네.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근데 이 책이 있잖아요. 요것도 책 쓰셨고 김선태 주무관을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시장님의 지시로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무원이라고 나오거든요. 아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할까? 물어봤어요. 이 설문조사에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랜덤으로 충주 사는 사람도 아니야. 300여 명을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조사했는데 318명이 응답을 했는데 충주시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응답이 나와요. 충주는 사과지. 사과. 근데 나머지가 뭐가 있어요? 충주맨, 홍보맨, 유튜브. 김선태도 있죠 여기에. 충주의 명물은 사과다운 김선태가 맞구나. 그럼 이 영향으로 충주시도 핫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주시도 핫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그거예요. 앞에 응답한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서로 매칭이 되면은 질문에 의해서 어떤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던 300 몇 명이 아닌 전혀 다른 274명 정도가 응답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충주시 하면은 김선태를 떠올리고 지자체 하면 충주시를 떠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자체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시청, 광역시, 경기도, 서울, 시의회, 뭐 부산, 정부 쭉쭉쭉 충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웃자고 드리는 말이지만 충TV로 김선태 주무관 혼자 유명세를 누리고 있다.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인구 비례로 하다 보면은 서울 수도권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태 주무관이 충TV 운영하면서 정책 홍보 아젠다를 이제 붙이잖아요. 네. 그 정책 인지도가 높으면은 김선태 주무관이 일을 잘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물론 이제 변수는 있어요. 모든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아주 정말 훌륭하고 유용하고 위대한 정책은 유튜브를 안 해도 인지도가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홍보를 했는데 인지도가 높아. 홍보를 안 한 건 인지도가 안 높은데 그럼 홍보 잘한 거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자는 의미인 거죠. 충주 시민들한테 인지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정책
정책들이 실제로 데이터로 나왔나요? 저희가 8개의 정책을 뽑았어요. 어. 근데 저는 충주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몰래 거의 랜덤성으로 뽑았습니다. 충주 판교 KTX 노선 연장에 대한 인지도가 76.3%. 어우, 엄청 높아요. 엄청 높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체계, 충주시 문화도시 선정. 자, 요 3개까지가 뭐 1, 2, 3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제시한 8개 중에서 네 번째는 다자녀 가구, 저소득 노인 목욕비, 신생아 천선성 난청 검사비. 요 3개는 유튜브에서 안 다루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1, 2, 3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책 중에 3개 중에 2개가 7, 8위에 있는 거고. 아, 그럼 유튜브의 다른 정책의 인지도가 실제로 높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들도 있나요? 그래서 요거만 보면은 너무 장난스러울 것 같아서 조금 정책별로 이 충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게 정책에 대한 호감도, 충주 시민 입장에서의 실효성, 그다음에 나 개인 입장에서의 실효성, 그다음에 이 정책으로 인해서 충주시에 사는 거에 대한 자긍심, 이렇게 4가지를 각 정책별로 질문을 했고요. 이 정책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또는 이 시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뭐 A4용지 한 3분의 1에서 반 페이지 정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 이지서베이 플랫폼에서는 분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제가 따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엑셀로 보여드리면은 5점 만점의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도가 아까 보였던 그 데이터가 같이 붙였습니다. 그럼 인지도로 지금 정렬이 돼 있는 건데, KTX 노선 연장이 인지도가 제일 높았는데, 이거는 호감도도 높고 충주 시민 입장에서도, 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 정책으로 인해서 충주시에 거주하는 하고 있다는 자긍심도 다 높아요. 그러면 요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김주무관께서 홍보 활동을 안 해도 이건 인지도가 높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튜브 빨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밑에 2개,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충주시 문화도시 선정. 제가 알기로는 충주시 문화도시 선정은 굉장히 짧은 짤로 15초짜리로 그냥 만들었고요. 시내버스 노선 체계는 요거는 매스컴 많이 탔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책 호감도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그러니까 평가 전체가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지도는 높아. 적어도 요 2개는 김선태 주무관의 성과라는 거지. 유튜브를 한다고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튜브를 안 했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닌데, 그 중에서 김선태 주무관이 잘했던 것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봤을 때 데이터선으로 좀 보이더라. 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지도 높아지는데 좀 영향이 있었네요. 그쵸. 홍보 이슈와 관련돼서 굉장히 잡히는 트렌드가 좀 있다면서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김선태 주무관 일 잘한다. 충주시는 좋겠다. 여기서 충주시는 충주 시민도 있습니다만 결론이 훈훈하게 끝나요. 충주시의 관리들이 좋겠다예요. 아하. 예. 해놓으면 알아서 잘 포장해 주거든. 자, 2번째는 앞에서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 연계되는 부분인데, 좋은 시정이 일단 중요합니다. 근데 시정만 좋다고, 정책만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이거를 보기 좋게 포장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 또는 그런 행위, 이 액션 플랜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3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죠. 유튜브 시대의 홍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새로운 매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거기에 우린 적응을 해야 되고, 근데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지상파나 이런 데 네. 매체, 기존의 매체에다가 홍보 막 광고 많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매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옛날처럼 모두가 볼 수 있는 채널에 정보를 막 때려 박는다고 이제는 되지가 않는 세상이 된 거예요. 공중파에다가 20억을 때려 박으면 뭐예요? 사람들은 유튜브만 보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알려야 될 정보를 때려 박는다 홍보가 되는 거는 아니고, 구독자나 또는 시청자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는 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들이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충TV는 유튜브 씬에서는 브랜드가 됐잖아요. 찾아가는 채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다양한 매체, 모든 매체가 서로 경쟁인 상황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들의 입맛점을 잡기 위해서 공통적인 키워드는 펀이에요. 일단 재미를 끌어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게 이 재미의 결과 또 동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 이 재미의 결을 맞추면서 그 결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걸 누가 잘한다? 김선태 주무관이 잘한다. 그래서 저도
뭐 어설프게나마 좀 재미있어 보이려고 공무원 자세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겸손한 자세. 단지 충TV만의 뭐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에서의 어떤 홍보 환경이라든가 이 유튜브 시대를 고려했을 때 이런 선행 사례 많이 공부를 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